이번 시간에는 그 드론키 파이썬 26 및 드론 컨트롤에 대한 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테이킹 오프 26이 있는데요. 예. 26은 일단 그 드론킷에서 그 파이 일단 픽스호크 쪽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예, 픽스호크에 연결하고 베이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베이클의 이제 그 속성값 중에 is armable 속성이 있었습니다. 예, 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륙을 하도록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고요. 프라이빗 모드는 가이디드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컴패니언 컴퓨터에서 명령을 드론킷을 통해서 FC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FC에서 그 드론의 비행 모드가 가이디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동작을 하니까요. 가이디드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밍을 수행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베이클 속성 중에 암드를 true로 주면 아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aking off를 수행하는데요. 베이클의 simple take off 명령으로 고도값을 미터 단위로 주면 기체가 이륙을 시작하고요. 드론이 이제 이쪽에서 준 테이크오프에서 파라미터로 준 고도를 도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대기하게 됩니다. 테이크오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행 모드를 꼭 가이디드 모드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명령 전에는 반드시 아밍 상태여야 됩니다. 아래에 이제 참고할 사항을 조금 적어놨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아두콥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두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륙 후에 드론이 지정된 고도에 도달하더라도 특별한 리턴 값이나 노티피케이션이 없다는 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륙이 끝났으면 현재 기체의 고도를 비교해서 수동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코딩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륙 도중에 다른 명령이 수신되면 그 이륙을 하고 있더라도 지정된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다음 코드가 수행이 되면 수신받는 즉시 다음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고 얼마 시간 정도를 타임 슬립 펑션을 이용해서 타임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기 시간을 너무 짧게 주면 이륙이 완벽한 고도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제 컨트롤 되는 다른 명령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시틀에서 확인을 꼭 해보시고 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륙 및 드론 컨트롤 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예제를 이용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앞전에 드론 저희 이제 GitHub에서 우리가 코드를 내려받았었죠. 그래서 저희 코드의 GitHub에서 드론킷 파이썬 코드를 내려받으시면 거기에 examples 밑에 simple go-to라는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예제 파일은 드론킷 파이썬 밑에 examples 밑에 보면 simple go-to 여기 파일이 있고요. gedit로 열어서 파일을 보면
코드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륙해서 어떤 지정된 위치로 기체를 보내고 그 위치에 두 군데를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return to L로, return to launch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코드에 대한 한번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고트 명령은 가이디드 모드에서 수행이 되고요.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는 글로벌 좌표계 WGS84 좌표계, 즉 위도, 경도, 경위도, 하와, 그리고 고도, 그래서 이제 3차원 정보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프레임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의 인자값으로 로케이션 글로벌 또는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가 틀린 거는 로케이션 글로벌은 해수면 고도고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는 이륙 위치에서 기준으로 해서 상대 고도가 되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그 지상 속도하고 에어스피드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둘 중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어스피드 또는 그라운드 스피드를 심플고트 메소드 호출 시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드가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 다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 시인식, 자동 비행 때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요. 메소드 호출할 적에는 이게 그라운드 스피드인지 에어 스피드인지를 주석으로 명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을 완료하면 해당 지점에서 대기를 하는데요. 테이크오프와 마찬가지로 완료돼도 목적지에 도달을 해도 어떠한 노티피케이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기체의 위치가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했는지를 그 현재 위치 정보를 통해서 비교를 해서 파악을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표 좌표와의 거리 차이가 GPS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1m 이내면 완료된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또 이제 해당 목표 지점으로 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또 다른 이동 명령이 도달되면 역시 테이크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명령은 무시되고 다음 명령이 즉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드론킷으로 코딩하시면서 그 이전 명령이 반드시 이제 완벽하게 수행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코드를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플고트 우리가 이제 명령을 수행하면 이 심플고트 명령에서는 위도, 경도, 좌표를 주게 되는데요. 위도, 경도, 좌표를 주고 심플고트 명령을 수행하면 웨이트포인트 비행 시에 목표 지점 반경 몇 cm에 도달하면 목적지에 왔다는 것을 판별하는 아드파일럿 파라메타인 WP 내부 라디우스 파라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라메타를 통해서 해당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별해서 보통 이제 그 오토 비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즉 미션 비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제 비행 웨이포인트로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심플고트 메소드는 이 파라메타 값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WP 내부 레디우스라는 파라메타를 크게 잡아주시면 해당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파라메타에서 정해준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반경 내에 들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고트 명령 수행 시에 컴파스 칼리브레이션과 GPS 3D 픽스를 꼭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컴파스 칼리브레이션하고 3D 픽스는 우리가 자동 비행에서는 필수적인 센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기체의 비행이 안정적이지 않게 되고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컴파스 칼리브레이션하고 GPS 3D 픽스는
확인된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비행 위해서는 드론이 자동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지 수동으로 거리 차이를 구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고요. 1m 이내라면 이제 오토나 로이터, 포지션 홀드 같은 모드로 비행 모드를 이제 전환한 후에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륙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플 고투 명령을 통해서 기체를 어떤 해당 위치로 보내고요. 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이제 기지로 복귀하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 명령이 이제 RTL이 되겠습니다. 비행 모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클 모드 속성에다가 베이클 모드 메소드를 통해서 RTL이라고 비행 모드를 주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리턴 투 홈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턴 투 홈 관련해서는 몇 개의 파라메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RTL Alt라는 게 있고요. RTL Alt는 복귀할 때의 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턴 투 홈 시의 고도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 리턴 투 홈 시의 고도, 지정된 파라메타의 고도보다 지금 위치가 더 높이 있다면 그 지금 고도를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하게 되겠고요. 리턴 투 런치 로이트 타임, 요거는 리턴 투 홈 해서 이제 홈 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착륙 이전에 홈 위치에서 공중에서 호버링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투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복귀 리턴 투 홈 하는 동안에 비행 속도를 얘기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영어로 세팅되어 있으면 기준 비행 속도로 파라메타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WP 내부 스피드 요 파라메타가 이제 자동 비행 시에 비행 속도가 되겠는데요. 요 속도 값이 리턴 투 런치 스피드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 스피드는 하강 속도입니다. 그래서 하강 속도는 필요에 따라서 30에서 200 cm/s 속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샘플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서 코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네, 아드파일럿 시트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이제 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션 플래너나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맵보다는 좀 모양이 이쁘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리눅스에서는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밖에 안 되니까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같이 띄워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미션 플래너에서 보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미션 플래너나 아니면 큐그라운드 컨트롤 같이 띄워놓으시면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심플 고투 .py 하고 커넥트문 줘야 되겠죠. 커넥트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시트라고 큐그라운드 컨트롤하고 같이 띄워놨으면
일단 이 Q그라운드 컨트롤이 시틀에 접속하기 위해서 14550 포트, UDP 포트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14550 포트를 사용을 해버리면 그 Q그라운드 컨트롤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이럴 때는 TCP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CP 127.0.0.1 내 PC죠. 내 PC에 우리가 그 포트 번호를 앞전에 보면 시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적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드파일럿 시틀 아키텍처를 보면 미션 플래너나 큐그라운드 컨트롤 같은 GCS가 사용하는 TCP 포트가 5760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브 프록시나 텔레메트리에서 마브 프록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는 또 5763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5763 포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763 포트 사용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Guided 비행 모드 시동 됨. 네, 비행 모드가 가이디드 모드로 바뀌었죠. 가이디드 모드 바뀌고 기차 이륙하고 있습니다. 네, 이륙하고 이제 첫 번째 목적지로 기차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음 이제 30초 동안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스피드는 10m/s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Return to launch 비행 모드. 네, 지금 사실 이제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Return to Launch가 실행이 돼 버렸습니다. 30초가 지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드론킷하고 시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시간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확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홈포인트로 돌아왔고요. 지금 착륙 중인데 프로그램은 끝나버렸죠. 그럼 한번 우리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이제 커넥트문 같은 이제 파라미터 받기 위해서 아규먼트 파싱하는 부분, 라이브러리 인포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를 수행합니다. 네, 커넥트 수행하고요. 커넥트를 수행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커넥트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밍하고 테이크오프 하는 거를 펑션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타겟 고도 지정해 주게 해놨고요. 그래서 arm and takeoff 내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is armable 해서 아밍이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를 하고요. 체크가 아니면 계속 while문으로 대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밍이 완료가 되면 이제 가이디드 모드로 비행 모드를 변경을 하죠. 그 다음에 베이클 암드 속성을 true로 바꿔줘서 기체를 아밍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모터가 회전하겠죠. 모터가 회전되고 나면 아밍이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수행합니다. 테이크오프는 해당 고도만큼 이제 이륙하겠다라는 걸 출력을 하고요.
로케이션 속성 오브젝트의 글로벌 릴레이티브 프레임 alt 속성 값을 가져와서 95% 고도에 도달하면 이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고도를 10m라고 주면 9.5m까지 이륙하면 빠져나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arm 테이크오프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거죠. 이 펑션이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10m로 줬습니다. 고도를. 근데 아까 보셨지만 한 12m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이제 대기 시간이 되면서 시간이 대기가 되는 동안에도 이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스피드를 지정을 했고요. 베이클의 속성값 중에 에어스피드 3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3m/s. 그라운드 스피드가 아니라 에어스피드로 줬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 1번은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로 해서 위도 35도, 그리고 경도 149도, 그리고 해발 고도는 아니고 상대 고도 20m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클 심플 고투에서 포인트 1 해서 이제 로컬 글로벌 릴레이티브,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 속성의 프레임 좌표계를 그대로 줬죠. 이렇게 주면 이제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30초 동안 슬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에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50초로다가 시간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수행이 되고요. 두 번째 목적지로 가는 것도 목적지까지 이제 다 갔으면 리턴 투 런치를 수행합니다. 리턴 투 런치를 수행시켜 놓고 프로그램은 그냥 빠져버리죠. 여기에서 지금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턴 투 런치 해서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홈 위치에 정확히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위치에서 어떤 이제 한 다음에 종료시키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코딩 방법이긴 하지만 아드파일럿의 리턴 투 런치가 워낙 잘 수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후조치 없이 프로그램을 끝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파라메타 50으로 다 바꿨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borne Wing. Guided 비행 모드. 네, 가이디드 모드로 비행 모드가 바뀌었고요. 이륙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도 체크를 하죠. 그래서 9.71m에서 이번엔 이제 심플 고투 명령이 수행이 됐고요. 고도는 계속 이제 첫 번째 목적지 고도를 20m로 줬기 때문에 계속 비행을 하면서 고도를 높이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m 고도까지 가서 해당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비행 속도는 10m/s입니다. 그라운드 스피드를 10m/s로 줬죠. 첫 번째에서는 에어스피드 3으로 줬었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그라운드 스피드를 10으로 줬습니다. 50초로 주니까 이제 정확히 두 번째 목적지까지 가서 대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 10으로 변경을 해서 준 거죠. 만약에 명기를 하지 않으면 에어스피드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피드로 명시를 해주려면 이렇게 그라운드 스피드라고 명시를 해주고 속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었고요. 기체는 계속 리턴 투 런치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고요. 네, 기체가 하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트랙 콘솔에서도 이 뭐 고도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에어스피드, 그라운드 스피드, 뭐 GPS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현재 이제 비행 상태라든지 메시지들이, 스테이터스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시트랙 콘솔만 보셔도 충분한데요. 뭐 Siddon 큐브라운드 컨트롤이나 미션 플래너가 좀 눈에 익숙하니까, 예, 미션 플래너나 이제 큐브라운드 컨트롤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드 파일럿을 가지고 드론키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기체를 이륙시키고 심플 고투 명령으로 해당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리턴 투 런치를 통해서 홈 위치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